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2년여 만에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신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신교육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나금동 기자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에 들어섭니다. 교육감 1심 선고 앞두고 심경 어떠신지요?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6월부터 재판을 받아온 신교육감.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73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5건 가운데 전직 교사 한모 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숙박 제공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고 나머지는 일부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불법 사조직 설립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이후 기소되었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신경호 교육감은 결국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신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교육청 대변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신교육감에게 선거 자금을 건넨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 장비업자 등 3명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 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죄책이 무겁다며 신교육감을 질타했습니다. 신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사고 나면 항고 신겠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원주의 첫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재활치료를 위해 춘천이나 서울까지 다녀야 했던 원주와 인근 지역 환자 가족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주의료원 신축 건물에 문을 연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입니다. 운동치료실과 로봇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 전문 시설을 갖춘 목적별 치료실과 집중치료를 위한 20병상 규모의 낮 병동까지 있습니다. 뇌병변과 뇌성마비, 자폐성 발달장애, 사고로 인한 지체장애 등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재활을 돕는 시설입니다. 이제 원주 지역에 새로운 지역이 해서 이제 생긴 것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복지적인 부분에서라든지 의료적인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좋겠고 이전에도 지역 민간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어린이 환자의 재활 치료가 가능했지만 전문적인 집중 치료가 가능한 공공재활의료센터는 원주에서는 처음입니다. 24년 동안 소아재활을 해오고 있었지만 많은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이제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장소도 없었고 멀리 또 서울이나 양평, 춘천까지 다녀있던 실정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흡수할 수 있었고 원주뿐만 아니라 태백과 정선 등 강원 남부권과 충주, 제천 등 충청 북부권에서도 환자들이 몰리면서 벌써부터 대기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치료시설이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기 또 애들 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바짝 이렇게 또 할 수 있게끔 기회가 되게 좋게 지금 돼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병원은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해 전문 치료사를 포함한 인력을 추가 고용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가뭄 재난 지역에서 해제된 강릉시가 공공시설 운영을 재개하고 지역 행사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뭄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인데요. 다만 일부 시설은 겨울 가뭄에 대비해 수압을 50% 줄인 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난사태 해제 기자회견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은 우선 재난 극복에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물 전략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도움을 주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30일 재난사태 선포 이후 지금까지 9,100여 대의 급수 차량과 헬기 29대, 총 인원 2만 2천여 명이 동원돼 정수 6만 5,600톤, 원수 15만 9천여 톤을 공급했습니다.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어느새 60% 중반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곧바로 공공화장실과 공공체육시설, 청소년 카페의 운영을 재개하고 공공수영장 3곳은 10월 1일부터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 화장실과 샤워장의 수압은 50%로 낮춰 지속적으로 물 아껴 쓰기를 실천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릉 커피 축제, 누들 축제 등 지역 축제는 다음 주에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피해 주민 지원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재해 확인서를 발급해 소상공인 재해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274건의 농업인 피해도 보상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단수 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수원 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강릉 남대천 제2취수장이 다음 달 10일쯤 완공되면 하루 3만 톤의 물을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천 저수지 물 활용, 연곡 정수장 활용 등 다양한 취수원을 확보해 현재 87%에 달하는 오봉저수지에 대한 생활용수 의존도를 3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오봉댐에서 받는 우리가 수량은 한 30% 선에서 아마 머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30%에 머물게 되면 올해 같은 가뭄이 와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강릉시는 도암호 도수관로 방류는 도수관로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받을 예정이며 이후 추가로 도암호 물을 받을 수 있을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세계 각국의 최정예 전투원들이 과학화 장비로 전투 기술을 겨루는 국제과학화 전투 경연대회가 인제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위장 크림이 지워질 정도로 힘들게 훈련하는 장병들이 대다수지만 몰래 스마트폰을 하는 장병들의 모습도 잇따라 포착돼 군 기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규모 국제훈련이 열린 육군 과학화전투 훈련단. 국군과 외국군들이 도심과 산악훈련지를 누비며 치열한 교전을 벌입니다. 얼굴부터 발끝까지 이미 땀범벅. 그런데 훈련장 근처에 있는 의무실에서는 군의관과 병사 한 명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이 과학화 전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 장소 바로 앞에 있는 막산의 의무실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던 겁니다. 충전기까지 꽂은 채 스마트폰 화면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다른 동료들은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저는 의료진이어서 다른 감독들에 대해서 연락을 계속 취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럼 통화 기록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거를 보여줄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취재진의 추궁이 계속되자 녹음하지 않는 조건으로 심심해서 스마트폰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비슷한 시각 군용 차량에서는 원사계급의 부사관이 조수석을 뒤로 젖힌 채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는데 취재진이 촬영을 하려 하자 황급히 차에서 내립니다. 또 다른 훈련장에서는 부사관들이 아예 다리까지 꼬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해명을 듣고자 이튿날 부대를 다시 찾았지만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이랑 말씀을 나눠볼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전에 승인된 게 아닌 걸로 제가 확인해가지고. 일과나 훈련 시간에 몰래 스마트폰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장된 허용 범위 내에서만 핸드폰 사용을 하는 것이 원래 규정인데. 취재 사실이 알려지자
육군은 해당 장병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확인 중에 있고 근무기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강원 의료기기 기업들이 내일부터 나흘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의료기기 엑스포에 참가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원주 의료기기 산업진흥원이 처음으로 강원 공동관을 조성하며 도내 6개 의료기기 업체와 함께 제품 홍보와 수출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이 넘는 인구로 동남아시아 최대 의료기기 수출처로 주목받고 있으며 진흥원은 현지에서 유니셀라 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추진해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50회 정선 아리랑제가 내일 개막해 나흘간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정선 아리랑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정선 아리랑제 50주년 기념 역사관이 마련돼 발자취를 돌아보고 세계와 미래로 이어지는 전세대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개막 공연에선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무대와 아리랑 대합창, 거리 퍼레이드 등이 열리고 국내외 공연팀의 다양한 아리랑 변주, 정선 아리랑 학술 포럼과 심포지엄 등이 진행됩니다.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사업에 선정돼 한국모태펀드로부터 600억 원의 출자금을 확보했고 금융권과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등이 공동 출자해 총 1,056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결성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강원도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1,500억 원 규모의 자펀드 12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무릉 변류천재 가을축제로 제1회 아스타 이벤트를 마련해 모레부터 28일까지 진행합니다. 봄철 라벤더 축제에 이어 무릉 변류천지 상징색 보라색을 이어가는 가을철 보라색 아스타 국화정원의 배경으로 방문객들이 판타지 게임 참가자가 돼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의 축제입니다. 참가자들은 게임 세계관에 따라 현장에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보상을 받게 되며 아기 골렘 만들기, 엘프 활쏘기 등 체험과 휴식 공간, 놀이터, 수상 레저기구 등도 운영됩니다. 평창군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현재 기본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초 착공해 연말에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작은 영화관은 평창읍 중리에 총 면적 92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2개 상영관 126석을 갖출 예정입니다. 평창에는 용평면 내 작은 영화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거리와 교통 불편 등의 문제로 남부권 주민들의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강릉시가 강릉교육지원청과 어제 시청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프로그램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의 국제 공인 교육 과정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국제적 시각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며 현재 전국 12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릉 지역 학교에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